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목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희 이시안쌤이 그러게요. 감기에 걸리셔서 맞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섹시해지셨습니다. 목생남. 네,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볼까요? 제가 첫 녹화 때 벌칙으로 했던 게 아이스 버킷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되게 더운 여름이어가지고 사실 벌칙이라기보다는 더운 여름에 시원한 행복. 네, 그런 느낌이어서 요즘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정말요? 한 번 더 아이스 버킷 좋아요, 해보는 거 좋죠, 저희가 좋죠. 오, 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벌칙. 기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안녕하세요. 어머, 다혜 학생 개구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귀여워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네. 어머! 자, 먼저 특별 퀴즈 규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쌤은 오늘 목 아프니까 네. 힌트 많이 안 주셔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네요. 글자 그대로 법망에서 벗어난 어둠의 인터넷 환경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웹브라우저나 보안 시스템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총기와 마약류, 신분증 위조, 아동 음란물 등 거래가 금지된 물품 서비스가 땡땡땡을 통해 유통되다 잇따라 적발되면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저 문제 안에 음, 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저건 바로 맞춰볼까요? 네, 좋아요. 시안 쌤 목도 안 좋으시니까 힌트 안 듣고 바로 맞춰보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5초 간 주세요. 정답은 다크넷입니다. 다크넷. 다크렛, 넷. 넷.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암시장 같은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세운상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전자상가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거를 이제 많이 구하는 용도로 썼거든요. 어떤 거죠? 뭐 은하철도 999나 뭐 이런 비디오 같은 거. 애니메이션 이런 네, 거. 애니메이션.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것들을 구하는 용도로 썼는데 네. 다크넷이라는 거는 바로 요즘 인터넷에서 성행된 이제 암시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는 용도로 쓰는데 토르라는 게 그 브라우저 이름이래요. 토르라는 게 알려지면서 일반인들한테 좀 알려졌는데 그런 경계가 없고 보안상의 문제가 좀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지금 별의별 게 다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스마트폰 등 첨단 정보기술기기의 보급 등으로 인한 정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보 습득의 압박을 받지 않는 휴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제가? 다이어트. 말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하고 있죠? 운동 안 해요. 운동을 전혀 안 해요. 식단 남 얘기. 진짜 어이없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남 얘기를 그렇게. 오직? 음식은 먹지 오직. 않아요. 식단 관리. 금식. 간헐적.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스마트 단식이라 해보지. 네, 정답은 디지털 디지털 단식입니다. 단식이었습니다. 네네. 스마트폰 앱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 이건 5개 이하로 깔아놓는다거나 평소에 자기가 쓰는 게 있으면 그거를 몇 분간 줄이겠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디지털 단식이라고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디지털 단식 앱도 나왔대요. 그래서 뭐 뭐라는 거냐면 시켜주나요? 네, 아니요. 앱을 깔고서 시작 버튼 누르면 네. 30분 동안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거를 다운받아도 생각만 될까? 답답해요. 저도요. 공황장애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미국 및 유럽에서 20에서 3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것 경제에 참여하며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 경제란 노동자가 어딘가에 항시 고용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 경제로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그때그때 섭외해 단기 공연 계약을 맺어 공연했던 이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것 경제는 무엇일까요? 초성 찬스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알려주세요. 네.
본인이 쓰지 마시고. 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한 방에 그냥. 자, 기역, 이응, 키읔, 니은, 미음. 자, 하나 생각하시고요. 5초까지 주세요. 하나라도 킥 던져봐야죠. 곤 이코노미. 이코노미. 네, 정답은 빅 이코노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계약을 맺어서 그 연주를 하는 거 자체를 기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처형한 용어인데 요즘에 이게 다시 나오는 이유가 온디맨드 경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우버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네. 생각해보면 아주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 용역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노동력을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딱 써가지고 창출하는 건 좋긴 좋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게 지금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다시 좀 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일본 정계의 고질적 문제인 정경유착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있는 사건. 일본의 고급 관리들이 미국의 군수업체 땡땡땡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미국의 군수업체가 네. 몇 개 안 돼서 오. 네, 땡땡땡 하니까 세 글자. 네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초까지 주세요. 토니 스타크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스타크? 정답은 로키드사입니다. 로키드 사로부터.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이건? 그냥 미국의 군수업체 하니까 로키드가 딱 떠올라서 네. 미국의 군수업체 대표적인 군수업체인데 네. 76년에 로키드사가 일본에 그러니까 그 로키드 항공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주면서 이런 공작을 좀 합니다. 네. 이제 나중에 200만 달러를 주었다는 뭐 증언이 나타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그때 당시에 다나카 수상이라고 굉장히 우리나라 치면 하여튼 굉장히 영향력 강한 그런 전수상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여기에 관계된 게 그 밝혀지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검찰이 최초로 전수상을 기소했던 범죄로 기소했던 그런 사건으로 남아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네 문제 풀어봤고요. 두 문제 맞추고 두 문제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한 문제가. 네, 마지막 문제로 기로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국제적인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진영 간의 긴장 완화를 가리킬 때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어본 것 같은데 못 들어봤을 거예요. 찬스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생각나는 거 어. 얘기해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아무나 대답해봐요. 지금 독트린. 정답은 대탕트입니다. 대탕트였습니다. 아, 고생했네요. 대학 교양 수업에서 네. 정치, 사회 이런 수업에서 수업 들으면서 들었던 건데 왜 독트린만 생각이 났는지. 선언 같은 네. 거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네. 무슨 독트린이 있죠. 네. 데탕트는 이제 프랑스 말로 휴식, 뭐 완화 이런 뜻이거든요. 1972년 그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72년에 그 닉슨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사실 그 전에 세계대전 이후로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냉전 체제라고 하죠. 그렇죠.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이거 이후로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탕트가 형성이 되는데 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콜드워 상태, 그러니까 냉전 체제로 들어갔다가 80년대 들어서 다시 데탕트가 되면서 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뭐 지금은 그 동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때 좀 화해 무드가 형성된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좀 그 미소의 냉전 체계가 무너지고 화해 무드가 그 된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데탕트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얼음 어디서 구하실 건가요? 집에 얼려놓은 거 좀 많이 좋습니다. 얼려두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열심히 얼려서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제들은 좀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로키드 사건이나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뿐더러 우리 시사적인 것과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네. 문제 자체는 참 수준이 높았던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앞서 퀴즈를 통해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정경유착,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한 씨는 기업과 권력의 유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영화를 봐도 항상 그 기업과 권력은 언제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거. 내부자들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한다 본데 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이게 비단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정경유착은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승현 학생한테 좀 여쭤보는 게 기업한테 이제 기업이 뇌물을 주는 거,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제 뇌물을 요구하는 거, 뭐 이게 어느 쪽이 좀 더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둘 중에 뭐가 더 네네네. 문제인가를 택을 한다면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뉴스를 보고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진짜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목이 좀 안 좋으시니까 네, 빠르게 한번.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기업 수금, 이참에 정경유착 끊자라는 기사인데 이번에 한국을 대표하는 19개 그룹의 53개 기업이 참여해 두 재단, 그 K스포츠와 미르죠. 여기에 774억 원을 냈다라고 하는데 그룹당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거쳤다고 해요. 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자금법 개정에 버금가는 제도적인 방지책 도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네. 무엇보다 이러기 위해선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어떤 규제 권력을 규제를 하는 어떤 권력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이 대통령한테 너무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여서 그런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돼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기사의 견해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기사는 그래서 이제 정경유착이 됐을 때 뭐가 문제냐라는 건데 정경유착이라는 이런 후진적 지배구조라든가 경영 형태가 노출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한국 증시가 한국 기업이 이제 좀 못 믿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걸 팔고 떠나자라는 것들이 이제 외국 기업들의 생각인데 외국인들의 생각인데 최순실 게이트에 갇혀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그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자금 운영 사정과 맞물려서 우리 증시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준조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조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새는 법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만큼 내. 이 정도 벌면 이만큼 내. 그럼 내야 되는 건데 준조세는 달리 말하면 네. 법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건데 하지만 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 이거 거의 강제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우리가 준조세라는 말을 씁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실제 세금같이 내야 되는 돈인데 기업에서는 뭐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료라든가 각종 부담금 또는 어떤 비자발적인 기부금 및 성금 같은 것들을 준조세로 본다는 거죠. 네. 이번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낸 돈도 결국에는 그 준조세의 성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이 내야 하는 그런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 연간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에 그 기업들이 법인세로 45조 원을 냈다고 그래요. 네, 45조 원을 냈는데 준조세로 낸 게 20조 원이래요. 그 실제로 법적으로 낸 돈의 거의 반 정도를 그냥 법적이진 않지만 내야 하니까 낸 그런 돈이라는 거죠. 지난해 정부가 부담금 관리 기부법에 따라 거둔 장애인 고용 부담금 94개 항목 부담금 19조 1천억 원 중에 1천억 원이 있는데 이 중 기업이 낸 돈만 70% 13조 원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뭐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기부금 같은 걸 통틀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준조세가 이거 외에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 희망 펀드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2천만 원 자기 돈 내면서 네. 그 기업들한테 내는 게 어떠세요라고 권했던. 근데 대통령이 냈는데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둔 돈이 880억 원이고요.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 원, 중소상인 희망재단 100억 원 등 모두 2천억 원을 이런 기부금 형식으로 내놨다고 해요. 게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17곳이 있는데 그중에 15곳을 지금 대기업이 맡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준조세 성격으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억지로라도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 그러한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기업도 굉장히 피해자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런 걸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더 많으니까 기업들이 알다시피 얼마나 또 영리합니까? 네. 손해보는 짓은 잘 안 하는데요.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을 합병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합병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가 반대할 수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준조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충실했던 그런 어떤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고요.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CJL로 비전과 인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 CJ 같은 경우도 그 이재용 회장의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롯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복잡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었는데 여기는 또 이랬다고 그러죠. 근데 돈을 냈었는데 그중에 70억 원 정도는 다시 돌려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검찰이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돈을 냈을 때는 들이닥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주고 그 다음날 들이닥쳤다는 것이 결국엔 이 돈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승현 학생 두 번째 기사에서 이제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추나요? 저는 정권과의 뒷거래라는 단어가 딱 눈에 정권과의 들어왔거든요. 뒷거래. 그래서 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선택을 했을 텐데 뭐 오히려 후진적 지배구조와 경영 형태를 노출시켜서 외국인 투자 철회라는 안 좋은 영향을 이제 악영향을 가지고 온 것을 봤을 때 정권과의 뒷거래라는 선택지는 여러모로 뭐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회사의 이익적인 측면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단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 정경유착이 이제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문제가 굉장히 적지 네.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독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그 돈을 받고서 그걸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건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돈을 주고서 그걸 바꿨다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니까 가령 뭐 독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대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희망들을 좀 꺾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뭐 규제 같은 경우도 여기는 가령 뭐 부동산은 안 돼, 부동산 개발이 안 되라고 했을 때는 그린벨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제를 꺾고서 걷다가 건물을 지었다라는 얘기는 시민들이 그린벨트 때문에 좀 녹색 환경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꺾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빼앗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 결과적으로는 권력자나 기업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경유착인데요. 바로 잡을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는 흔히들 기업 삥뜯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네, 아까 우리 승현 학생이 그 권력자와 기업 중에 누가 더 나쁘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권력자가 좀 더 나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맞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돈 내라고 했을 때 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건 그만이고 밉보이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조세 청탁 금지법 자체를 만들어서 이런 이른바 기업의 삥뜯기를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준조세가 꼭 필요하다, 기부금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기부금 자체를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것들을 정식으로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정책을 투명화해서 돈이 나가는 게 있으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돈이 왜 나가느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짜잔. 네,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대규모 공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승현 학생 답해 볼까요? 네.
이제 사업 확장 등 뭐 회사의 기업 규모를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인력 확충이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공채를 통한 인재 채용은 뭐 비용의 증가를 넘어선 이익의 확대를 분명히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대규모 공채를 통해서 뭐 실업률의 저하, 실업률의 감소를 통해 가지고 소비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대규모 공채라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정말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인재 채용 프로세스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네. 논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게 아니라 꼬리식으로 이러니까 저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어쨌든 기업에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전제하에서 그래서 그 뽑아진 인력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뭐 소비가 확대되고 어쩌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전제, 제일 첫 번째 전제 있죠? 제일 첫 번째 꼬리의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인력 확충이 필요 없다면요. 가령 최근에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인력들도 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왜냐하면 기존 사업을 정리했으니까.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그 안 됐던 AI, 그러니까 자동화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다 더 좀 빠른 속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인력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인력 확충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조금이나마 늘어나면은 그게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곧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은 좀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이지만 네. 기업은 주주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 사회적 책임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권의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공채를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의 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로는 뭐 정말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주 그런 푸르고 싱그러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럼 존속의 문제를 걸고서라도 지금 이 공채라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그럼 답변을 바꾸실 거예요? 답변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여기까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일단 뭐 대기업 입장에서는 다 한 번쯤은 출제할 만한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대기업들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공채를 필요 없는데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 취준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대기업 입장에서는 다 출제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방금 승현 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답변을 바꾸면서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라고 했을 때 떠버렸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취준생의 울분을 토해내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토해내든가 아니면은 아니다, 냉정하게 처음부터 아니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좀 약간 그게 애매하게 돼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일관적인 주장이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승현 학생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제가 준비를 했을 때는 한쪽 입장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 정부의 압박 이런 부분에서라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쪽 방향으로 좀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시안 쌤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음 면접을 또 준비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을 족보 확인해봤고요. 이번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롤 면접 중이 있거든요. 네. 어떤 상황을 주고 당신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데, 당신은 기업의 신사업 본부장이다. 이 허가를 따지 못하면 그 본부장 자리도 위험해요. 그럼 비교적 저렴한 돈으로 높으신 분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했을 때 이 허가를 따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제안을 받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재현 씨 먼저. 저는요, 이게 솔직히 이게 따지고 보면은
질문 자체가 비교적 저렴한 돈이잖아요. 네. 비교적 저렴한 돈으로 이게 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데다 쓰고 이거를 돈을 준 척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입건시켜서 이게 정부 쪽에다가 이런 나쁜 놈이 있다 그러고 내부 고발을 시킨 다음에 우리 기업 이미지가 더 좋아져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야, 이게 솔직히 고발을 하자 이건데 이건 나쁜 겁니다.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발한 네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미 씨는 어때요? 저는요, 사실 이게 뭐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올 법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정치 자금을 제공을 한다면 네, 내가 이러려고 신사업 본부장이 됐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울 것 같기 때문에 맞아요. 정치 자금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한번 비리를 저지르면 네네. 그 비리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맞아요. 제공하지 않을 것 같고 신사업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부족한 부분을 더 보강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럼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쌓아온 커리어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하나의 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어. 그러니까 제가 준다 돈을 네. 근데 널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비리의 늪에 빠집니다. 이미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하지만 나는 윤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못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제안이 안 들어오고 안 줬을 때보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미 제안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줘야 하는데 뭐 이제 법이 정한 한도, 정치자금법 뭐 이런 거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정말 주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은 2천만 원만 딱 해서 주고 적다 그래도 나는 달라 그래서 그냥 정치자금으로 공정하게 깨끗하게 쓰라고 줬다. 네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안 갈등을 주는 거는 하시겠다는 전형적인 네. 범죄자 피해자 마인드니까 탈출을 하시겠다는 살라니까 건가요?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법 안에서 좋지 않냐? 배째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정말 정확하게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그게 대부분의 검찰 조사 들어가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 학생, 정치자금 제공을 통해 신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쉽고 편한 방법이 있을지라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라면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결과는 떳떳하지 못한 것이며 잘못된 것이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더 올바른 방법으로 과정을 찾아갈 것이다. 온유 학생, 결코 뇌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회사에서 내가 잘릴 위험이 있지만 만약 뇌물을 받는다면 회사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이다. 나 스스로가 사회의 비리에 대해 떳떳한 비판을 할 수 있으려면 나부터가 정당해야 하지 않을까? 소희 학생, 뇌물을 제공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우선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함으로써 회사가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한다. 이후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내용들을 사업팀에 제안한다. 태희 학생, 하지 않는다. 결국은 걸리게 될 것이고 걸리게 되면 바로 징역살이다. 뇌물을 제공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성과를 얻을 것이다. 유실 학생, 정치 후원금은 2천만 원 이내라면 법에서도 허용한 범위이다.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에게 의견을 피력할 것이나 불법이라도 회사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정치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자리 하나를 잃지만 직원들은 생업을 잃을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네, 유시 학생께서 꼽아주세요. 네, 역시 그 4명의 학생은 안 된다. 유지 학생만 된다. 그래도 근데 이런 것도 참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본부장의 책임은 징역을 감수하더라도 직원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이긴 하네요. 근데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기업 인류의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참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베스트 답변을 뽑기에는 또 우리가 원하는 또 사회 이상향과 그런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내 학생 중에서는 온유 학생이 좀 어떤 논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와닿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뇌물을 받는다면 회사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이고 또한 요즘처럼 불신과 분노가 들고 있는 사회에서 네. 이런 사회를 비판하려면 나도 그 떳떳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 같아서 온유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유 학생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냐 네. 막 이런 것처럼 돼가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없다라고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그 안 좋은 일, 부당한 일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자꾸 말한다면 이런 부분도 점점 개선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유난히 드는 주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인 학생 어땠어요? 오늘 다뤘던 거는 큰 기업들만 이렇게 대기업들만 다뤘지만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충분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윤리적 관점에서 충분히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 시청자 여러분, 김승현입니다. 오랜만에 벌칙 수행하는데요. 바로 벌칙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